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좀 파고들어 볼 내용은요.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께서 쓰신 글입니다. 뭐랄까, 나이가 들면서 왜 이렇게 기운이 없고 몸이 여기저기 쑤실까 하고 느껴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이게 단순히 그냥 아이고 나이 탓이지 하고 넘기기엔 뭔가 좀 그 근본적인 원인이 궁금하잖아요. 네, 바로 우리 몸속 에너지 발전소의 비밀, 이걸 알아보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비밀의 중심에는 세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기관,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우리 몸 전체의 피로감이나 통증으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이 글을 보니까요. 우리가 막 힘을 내고 에너지를 쓰는 게 결국엔 이 미토콘드리아 덕분이군요. ATP라는 걸 만든다면서요? 네, 그렇죠. 에너지 화폐 같은 겁니다. 근데 젊을 때는 이 발전소가 아주 쌩쌩하게 잘 돌아가다가 한 40대, 이때부터는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줄고 뭐랄까 성능도 좀 떨어진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생산 효율이 뚝 떨어지는 거죠. 거기다 이제 활성산소라던가 몸의 염증 같은 것들, 이런 불청객들이 또 영향을 주고요. 근데 흥미로운 게 우리 몸에서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 그러니까 근육이나 뇌세포, 여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많다고요? 네,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좀 약해지면 가장 먼저 티가 나는 증상들이 바로 기력이 딸리거나 근육이 아프거나 하는 것들이죠. 아하,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근육 자체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 있잖아요. 근감소증이라고. 네네, 근감소증. 이게 또 겹치면 그야말로 에너지 부족에 회복도 더디고 통증은 더 잘 느끼게 되는 뭐랄까 삼중고를 겪을 수 있는 거죠. 와,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막 찌뿌둥하고 계단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고 또 운동하고 나면 며칠씩 좀 골골대고 이런 게 그냥 체력이 약해졌나 보다. 이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심지어 추위나 더위를 유독 심하게 타는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니 이거 좀 놀라운데요. 네, 체온 조절에도 에너지가 많이 쓰이니까요. 결국 이 피로감이나 통증 같은 건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나 좀 살려줘 하고 보내는 그런 구조 신호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SOS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신호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다시 좀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 세 가지를 딱 짚어줍니다. 오, 뭔가요? 바로 비타민 B군, 그리고 마그네슘, 마지막으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아,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네. 네. 첫 번째, 비타민 B군. 이건 에너지 대사 과정, 특히 우리가 먹은 음식,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을 세포가 실제 에너지, 즉 ATP로 바꾸는 복잡한 공정 있잖아요. 네네. 그 크렙스 회로 같은 데서 보조 효소 역할을 하는 아주 필수적인 인력들이에요. B1, B2, B6, B12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매일 좀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디에 많이 들었나요? 통곡물이나 콩, 견과류, 또 육류, 달걀, 잎 많은 채소들 이런 데 많고요. 부족하면 바로 피로감, 집중력 저하, 아니면 손발 저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 하면 보통 스트레스 받을 때 좋다, 눈 떨릴 때 먹어라, 이 정도만 알았거든요. 네, 그런 기능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이 마그네슘은 만들어진 ATP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 힘을 발휘하는 형태, 그러니까 MgATP 복합체라는 형태로 딱 바뀌게 해주는 뭐랄까 열쇠 같은 역할을 해요. 아, 열쇠 역할이요? 네, 그리고 수많은 효소들을 활성화시켜서 에너지 공장 전체가 잘 돌아가게 돕고요. 해조류나 견과류, 녹색 채소에 많은데 이게 부족하면 에너지가 있어도 제대로 쓰기가 어렵고 근육경련이나 두통, 심지어 잠 못 자는 불면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야, 마그네슘이 그렇게 중요했군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코엔자임 Q10. 이건 이름부터가 조금 생소한데요. 이건 왜 중요한 건가요? 코엔자임 Q10, 줄여서 코큐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ATP 생산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입니다. 동시에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막아내는 방패 역할까지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도 돕고 보호도 하는 거죠. 일석이조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문제는 우리 몸에서 이걸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양이 한 40대 이후로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보충이 필요하군요. 네. 등푸른 생선이나 육류, 브로콜리 같은 데 들어있긴 한데 아무래도 필요량을 다 채우려면 보충제 섭취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영양소를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생활 습관 개선도 필수겠죠. 이 글에서도 특히 운동이 미토콘드리아를 새로 만들고 또 튼튼하게 하는 미토콘드리아 생합성, 이걸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운동만큼 확실한 게 없죠.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을 좀 보면 첫째가 바로 운동입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랑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 이걸 좀 같이 해주는 게 좋고요. 아니면 짧고 굵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라고 하죠. 이것도 미토콘드리아 생성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뭐든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아까 활성산소 얘기 나왔었는데 만성 스트레스, 이것도 미토콘드리아한테는 정말 적이겠네요? 스트레스 받으면 활성산소가 막 늘어나서 직접 공격한다니. 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 명상을 한다거나 심호흡을 한다거나 아니면 잠시라도 스마트폰 좀 멀리하는 디지털 디톡스 같은 거요.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잠. 질 좋은 수면입니다. 아, 잠이요? 네,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이 시간의 깊은 잠은 미토콘드리아가 스스로를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이거든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하긴 잠만 잘 자도 다음날 컨디션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또 항산화 성분 풍부한 음식 먹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고요. 그렇죠. 활성산소 공격을 막아줄 지원군이니까요. 뭐 알록달록한 채소나 과일, 견과류, 녹차 같은 거 통해서 비타민 C, E, 폴리페놀 이런 것들 충분히 섭취해주면 좋죠. 네. 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글에서는 간헐적 단식의 가능성도 살짝 언급합니다. 간헐적 단식이요? 네, 한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면 우리 세포가 스스로 좀 대청소를 하는 과정, 자가포식이라고 부르는 게 활성화된대요. 이걸 통해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좀 제거하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요. 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기력 저하나 통증, 이게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세월 탓이 아니라 우리 몸속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아주 밀접하다는 거, 이게 핵심이었고요. 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같은 영양소 지원군을 잘 챙기고 또 운동, 스트레스 관리, 꿀잠 자기, 항산화 식단 같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얼마든지 미토콘드리아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단순히 뭐 노화 방지 차원을 넘어서서 내 몸의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 생성 능력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 강조하듯이 몸이 보내는 피로나 통증 같은 신호를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그냥 체념하고 방치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세포 속 에너지 공장, 그 미토콘드리아는 과연 어떤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생활 습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의 활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